부산 지역 이슈를 껍데기부터 알맹이까지 속속 풀어보는 시간, 부산 기자회견 3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저랑 눈이 마주치셨어요. 지금 두 분은 처음이시죠? 네, 아니 근데 어디서 뵌 분 같긴 한데 낯이 익습니다. 네, 제가 모신 분입니다. 제가 일단 프로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에서 박사까지 서울대, 일명 학벌 깡패. 기장군 안전도시국장 양희찬 국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와, 일단 양브레인이 확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양브레인은 어떠십니까? 별명이. 아, 네. 저 솔직히 부담스럽죠. 잔머리. 서울대. 잔머리. 예. 원래 별명은 뭐였어요? 저희 내내 저기 그 똘똘이 스머프라고. 똘똘이 스머프. 그 매번 날아다니는 그 눈치 없이 스머프. 아는 그렇죠. 척. 안경 딱 끼고. 예, 예. 네. 똘똘이 스머프에서 양브레인으로 네, 많이 성장하셨네요. 승진하셨어요. 네. 기장군에서 공무원 4급직을 공모로 채용을 하고 또 안전도시국을 신설한 의미 이런 것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국민의 안전 그리고 이제 재난 대응에 대해서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 책임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의 이 안전과 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제 재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장군도 안전도시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 기장 군수님께서 우리는 기장군이 옆에 울주까지 합치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원전 안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의지를 좀 강력하게 관철을 시키셔서 공모를 하게 됐고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임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라면 원자력 좋아요, 안전해요. 뭐 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분위기는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실지. 이제 제가 기장군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이 점을 좀 피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좀 탈탈 털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제대로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바로 해체 앞둔 고리 1호기의 부실한 계획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전 해체라는 얘기를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원전 해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원전 해체라는 것은 그 원자력 건물을 포함해서 원자력 발전소 내 모든 시설을 철거해서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그 모든 일을 포함해서 해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특징은 그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해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방사선 구역이라고 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오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체에서 나온 폐기물 중에는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관리도 까다롭고 그래서 일반 공장이든지 어떤 대형 시설의 해체보다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을 이제 해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즉시 해체라고 하는데 이 즉시 해체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를 하는 이 방법인데 이거는 초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나 그리고 예. 이제 그 부지를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으면은 채택을 하는 방법이고요.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려고 하는 그 지연 해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50여 년 정도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다 보면은 방사선 그 동위원소들이 자연 붕괴를 해서 이제 그 방사선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해체 전략을 선택을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니까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뭔가 계속 써야 되는 것 같고. 양브레인 확실하죠? 제가 오늘 제대로 모시고 왔죠? 아직 안 끝났는데. 네,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또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원자로에서 꺼낸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최소 5년간 이제 수조에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낮춘 이후에 그 사용 후 해결료들을 어딘가로 빼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해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영구 정지가 시작이 네네. 됐으니까 지금 18, 19, 20, 21, 22까지는 그 다발이 그 수조 안에 있어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남은
절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체 승인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해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해체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원안위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 공람을 해체 계획서 공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승인을 2020년 10월에 신청을 하고 한수원의 그 목표에 따르면은 22년 6월 한 2년여 가까이 이제 그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받으면은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구역에 대한 해체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해체 준비를 합니다. 그렇네요. 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한수원 목표는 25년 12월까지 사용 해결료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반출을 완료한다고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25년까지 예. 완료를 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반출을 이제 시작을 그래요. 해서 최종적으로 25년 12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31년까지는 그런 어떤 구조물 철거 끝난 다음에 부지 복원을 시작을 해서 32년 12월에 해체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체 계획서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해체 승인을 기준으로 하면 22년 6월이니까 한 10년 10년이네요. 조금 더 네. 넘는 기간 동안에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야심찬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네. 들어도 정말 야심찬 것 같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네. 이게 이제 계획, 그렇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잘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 탈탈 그런 허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책임을 따져서 오늘 확 물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오늘 보니까 네. 지금 안 대통령님도 뭔가 하실 말씀이 속으로 많으신 것 같고 네. 김민정 기자는 잘 걸렸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고리 1호기 해체를 있게 한 시발점은 정말 현 정부의 그 탈원전 시대 서막이었습니다. 그렇죠.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가 18일 자정부로 40년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9일 한수원 고리본부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명예로운 퇴진과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전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노후원전 폐쇄 등 탈원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탈원전 시대가 시작이 됐고 또 해체 산업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 1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당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또 약속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영구 정지는 시켰습니다. 해체는 하겠다고 선포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처럼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해체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그쵸.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 해체 계획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부분 뭐 우리가 취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계획은 엄청나요. 그런데 정작 그걸 해체하게 됐을 때 나오는 핵쓰레기라고 하죠. 폐기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인가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계획에. 네, 계획에. 그럼 이거 임시 저장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임시 저장이라는 게 임시잖아요. 그렇죠.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임시 저장이면 도대체 언제까지? 몰라. 임시로 해. 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임시라고 하면은 발전소 부지 내에서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로 가기 이전까지 예. 그 기간을 이제 임시라고 표현을 하고 대략 한 25년에서 50년 정도 이제 부지에서 보관하는 거를 이제 임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고리 1호기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언제까지 임시가 될 것이냐. 이 중장기 관리 정책에서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에 대한 걸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 부지에 계속 있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점을 지금 주민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아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주에 월성 원전의 실제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맞아요.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원안위에서 맥스 증설 임시 저장 하나를 더 승인을 해버렸어요. 임시인데 그 주민들이 지금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그렇죠. 맞죠. 근데 지금 완전 데자뷰처럼 기장군도 지금 임시야 일단.
갈 곳이 없어.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그거죠. 이건 이제 영화 판도라의 역할이 좀 컸지 않았을까. 영화 시작하면 분명 실제 장소와는 전혀 다른데 네. 뭐 상관없는데 이제 애들이 봐도 누가 봐도 어디를 지칭할 수 있는 알 수 네. 있는 그렇죠. 맞아요. 딱이죠. 딱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핵폐기물 저장소가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한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한수원이나 이제 원자력계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맥스터 시설에서 이제 바깥에서 측정한 방사 선량이 뭐 서울 뭐 송파군가 어딘가의 자연 선량하고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국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말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주민들에 대한 심적인 그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 뭐 맥스터 시설이 그렇게 선량도 뭐 서울보다 낮고 안전하면은 네. 청와대나 국회로 옆에다 지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네. 순간 기침. 네, 뭐 다른 사정 맞아요. 바꿔놓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이 시국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예, 오규석 기장 군수님. 바로 오규석 기장 군수님 출동하십니다. 지난 7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청와대 앞에서 원전 해체 이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라며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정부는 해체에 앞서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시급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우리 기장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무총리실, 산자부 국회, 한수원 본사 등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의견을 국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임시 저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그렇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게 기장군만의 우려일까요? 아니면 이제 불확실하지만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까? 해체계획서 공람 그 주민 설명회에 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그럼 사용 해결료는 어떻게 할 건데요?라고 물어보면 한수원의 대답은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재검토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 해결료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재검토위원회는 그거를 언제 할 건데요? 물어보면 얼마 전에 재검토위원장 사퇴하시고 주민 정말 답답한 설명회 그런 심정입니다. 네, 가서 진짜 황당했던 이유가 고리 1호기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어디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체 처분 기준치 이하인 자체 처분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처리 절차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없죠. 또 뭐야? 무슨 개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인 거예요. 뭐 원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가 돼야지 그렇게. 이게 실제 그 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등이 해체 계획서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이제 네. 한수원 반박자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시게 된 한수원 관계자는 어느 페이지에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계획서를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주민 공람 기간이에요. 공람 기관이다. 네, 네, 어디 가서 주민 공람 어떻게 기관이에요. 볼 수 있어요? 뭐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 원안법의 그 공람 규정을 보면 예. 해체를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해체 계획서를 20부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장안읍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당연히 이런 요구가 나오죠. 주민들이 이제 생업이 다 바쁘신 분들인데 요새 그 인터넷 기술도 있고 스마트폰도 발달을 했는데 한수원 홈페이지나 기장군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게시를 그러니까요. 하고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 인터넷 열람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수원에서는 이게 그 규정에 없는 방법이라 어렵고 뭐 지적재산권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난색을 표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그런 방식으로 공람을 하는데 법 규정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을 했더라면
과연 한수원이 저걸 진짜로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받으려는 진정성이 있나라는 이런 일부 비판 의견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주민 설명회 취재를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저런 식으로 가시면 700페이지의 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 그곳에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후속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700페이지가 어느 정도냐? 한 건 아니고요. 두 건 아니고요. 이만큼이 지금 700페이지예요. 이만큼이 700페이지인데 주민이 직접 읍사무소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게 궁금해 이렇게 써가지고 내라는 거지. 이게 200페이지가 네. 조금 넘는데 네. 이거 하나 읽는데도 한 2시간 걸리겠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기장군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주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부산시는 뭐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부산과 울산, 전남이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용호 해결료 정책 추진에 광역시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60일간 해체계획서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0페이지에 달하는 전문 용어 가득한 원전 해체 계획서를 읍면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는 기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해체 계획서 주민 공람이 시작된 후에도 그 어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나오신 김에 부산시에 좀 한마디 하시죠. 저 넓은 범위에서 이 최인접지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부디 부산시도 저희 기장군하고 같은 목소리를 정부 부처에 그리고 한수원에 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안심이라는 개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계속 안전만 요구하는데 주민들은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인 정부도 그렇고 안수원도 그렇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좀 그런 노력을 좀 정부와 한수원이 해주시기를 더욱더 바라겠습니다. 네. 기장군의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떻게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리 원전의 해체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해체 계획서 만드는 노력하신 줄은 알겠지만은 지금 해체 계획서보다 보다 좀 상세하고 안전한 고리 1호기 해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장군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든 한수원이든 필요한 기관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부산 기자회견은 원전 고리 1호기를 중심으로 한 원전 해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자회견의 말말말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 특별 게스트가 오신 날은 게스트의 말말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원전 해체는 네모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추억이 좀 있어서 고리 네. 1호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고리 1호기는 역전의 용사다. 그리고 고리 1호기가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기틀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폐역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 시대가 고리 1호기에서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제 할 일을 한 역전의 용사를 예우를 해서 퇴역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사용호 해결료 관리 정책을 만들고 두 번째는 안전한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고리 1호기 역전의 용사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역전의 용사가 마지막에 사고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끝까지 안전하게 또 네. 시민이 안심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탄탄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녹화 같이 하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부산 지역에서 이슈인 고리 원전 해체에 대해서 뭐 조금이나마 현실을 조금 알려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리 원전 1호기 폐로에 대해서 매번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도 그렇겠지만 뭐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 부산시와 또 한수원도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